자, 이번 주 원격 수업부터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글 배웠었고, 이제 엑셀 끝났는데, 이 파워포인트까지 하면 ITQ 세 과목을 다 취득할 수 있게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격증을 다 취득하면 ITQ OA 마스터라는 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까지 꼭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일정은 안 나왔는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2학기 지필고사가 끝나면 ITQ 엑셀 그리고 ITQ 파워포인트까지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때 이용해서 자격증 3개 다 취득할 수 있도록 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파워포인트의 구성을 좀 보게 되면 자, 파워포인트의 화면 구성을 보게 되면 엑셀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뉴바랑 그룹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제목 표시줄이 됩니다.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존에 마찬가지로 메뉴바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 그래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는 삽입 메뉴에 글꼴 그룹, 단락 그룹, 그리기 도구 그룹이라고 쌤이 얘기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수업에 따라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공간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을 슬라이드 창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창.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창에다가 우리가 직접 도형도 집어넣고 글도 쓰고 사진도 넣고 뭐 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여기 슬라이드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슬라이드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슬라이드 개요 탭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탭, 개요 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슬라이드 창에 만들었던 뭐 작업들을 여기 간편하게 슬라이드 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창은 엔터키를 누르면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 홈 탭에 슬라이드 그룹에 가보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넣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알아도 충분히 작업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자격증 위주로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는 214페이지, 교과서는 214페이지, 214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책에서 나오는 지금 파워포인트 기능들은 현재 시험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형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거는 기능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은 자격증 위주 수업으로 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지는 항상 다 똑같아요. 시험지는 항상 다 정보기술 자격시험, ITQ,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과목은 어떤 과목을 쓰는지. 자, 한글, 워드, 한글, 엑셀 이런 식으로 과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지에 맞춰서 푸시면 되고요. 문제 유형은 총 하루에 3과목씩 보니까 A, B, C 세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4과목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은 다를 게 없을 거고 답안 작성 요령을 보면 자, 슬라이드 크기는 A4 페이퍼로 설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한글 할 때 F7 눌러서 편집 용지 설정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ITQ 시험 볼 때는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페이퍼로 설정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아이고, 자,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페이지 설정. 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A4 페이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를 제일 먼저 A4로 바꿔주시고 슬라이드 방향이랑 슬라이드 노트 유인물 개요를 그냥 그대로 만지지 말고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슬라이드 방향은 항상 가로 크기, 슬라이드 노트 유인물 개요는 세로 크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번.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아까 슬라이드 창이 이 부분에 있던 슬라이드 창이 A4 페이지로 바뀐 걸 아주 미세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의 총 개수는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고 반드시 문제와 세부 조건대로 합니다. 자, 슬라이드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1번부터 작업할 필요는 없어요. 총 완성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슬라이드 1번부터 작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슬라이드 6개는 만들어줘야 돼요. 자, 1번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 개요 탭 있었죠?
여기 1번 슬라이드를 한번 눌러주고 엔터키를 한 칸씩 내릴 때마다 슬라이드가 하나씩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개까지, 6번째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1번 슬라이드랑 2번 슬라이드랑 내용이 다르죠. 1번 슬라이드에는 무조건 제목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되고 2번 슬라이드부터는 내용 슬라이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지우고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 내용물을 지우고 하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슬라이드 6개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 우리 흑백 프린터로 봤을 때 검정색이랑 흰색은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도형의 위치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 그림자, 외곽선 등을 적용했을 경우 감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외곽선이 잘 들어갔는지, 그림자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고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데 슬라이드 1에는 생략을 해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같이 보면서 풀어볼게요. 자, 2번, 6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슬라이드 마스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라고 하네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작업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게 중요할 게 없을 것 같고, 일단 준비는 A4로 바꿨는지, 편집 용지에 들어가서 A4로 변경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슬라이드 6개 만들었는지,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보기 전에 이 위에 있는 전체 구성을 봐야 돼요. 전체 구성. 전체 구성이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A4 용지로 아까 설정했죠. 디자인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리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자, 1번 문제는 1번 페이지, 2번 문제는 2번 슬라이드, 6번 문제는 6번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번호에 맞춰서 각각 입력해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안 풀었다 하더라도 2번 슬라이드를 눌러서 2번 문제부터 풀 수 있게끔, 2번 문제부터 풀 수 있게끔 풀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가 끝났으면 2번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여기 세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작업을 할 때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도록 한대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기 아래에 있는 효과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목 글꼴. 제목 글꼴이라는 건 슬라이드 1에 있는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차. 여기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목차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슬라이드 마스터,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쪽번호,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에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해 주는 게 아니고 세 번째 2번부터 6번까지 있었던 그 슬라이드의 형태에 맞춰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제목을 보면서 목차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화살표로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로 움직여서 또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왼쪽 상단에 붙여주세요. 자, 왼쪽 상단에 붙여주시고 여기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을 요 조절점을 이용해서 꽉 채워주세요. 꽉 채워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편집을 어떻게 해주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제목 글꼴은 뭘로? 도둠으로, 도둠 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크기는 40이라고 써져 있네요. 40, 그쵸? 자, 그리고 글자색은 흰색, 글자색은 흰색으로 바꿔주면 글자가 보이지 않겠죠? 배경이 흰색이라. 자, 그리고 나서 왼쪽 맞춤을 해주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왼쪽 맞춤.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왼쪽 맞춤 해주시고 도형은 선 없음으로 만들어주래요. 여기 있는 도형을 이제 찾아서 만들어줘 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을 넣을 때는 삽입 탭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눌러서 이 목차에 있는 뒤에 있는 도형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뒤에 있는 모양은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사각형으로 도형을 만들어 주시고 자, 윤곽선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없음, 도형에 선 없음이라고 돼 있었죠? 자, 이 도형을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거나 도형을 또 더블 클릭했을 때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이때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윤곽선 없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은 임의의 색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색은 임의의 색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다음 도형을 그리기 전에 계속 윤곽선 없음을 눌러주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도형, 방금 만들었던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앞으로 도형을 넣었을 때 윤곽선이 없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와 같은 도형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도형이 없을 때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쌤은 이렇게 금방 찾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도형이 뒤집었을 때 또는 조절점을 바꿨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점을 잘라서 조절점을 이용해서 도형의 모서리도 자를 수 있고 형태를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형을 뒤집어 줄 때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 정렬 그룹에 회전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회전. 자, 파워포인트를 크게 하면 이렇게 회전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회전 눌러서 상하 대칭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색깔이 똑같아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겠죠? 자, 색깔은 임의의 색을 채우기를 이용해서 넣어줄게요. 조금 진한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비슷해졌죠? 자, 모서리 부분을 조금 더 깎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더 깎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차를 써야 되는데 글자가 지금 따지고 보면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선택할 때는 여기 하얀색 부분에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해주면 글자가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목차라고 적어주는 게 아니고 글자는 슬라이드 보기 마스터에서 나와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끝났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 그림 넣기랑 쪽번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찬가지로 삽입 탭에 그림에 있을 거예요. 그림. 자, 지금 원래는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쌤이 따로 바탕화면에 받아놨던 그림을 이용해서 넣어줄게요. 자, 1, 2, 3 주식회사를 찾아서 클릭해주고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삽입되게 될 겁니다. 자, 왼쪽 하단에 위치시켜주고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금 작게 이용해 줄게요. 자, 근데 출력 형태에 보니까 배경이 없죠. 배경을 없앨 때는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배경을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배경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배경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알맞게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쪽번호 넣어줄게요. 쪽번호를 자세히 보면 검정색으로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샵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쪽번호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샵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 눌러준 다음에 쪽번호를 넣을 건데 쪽번호도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서 머리글 바닥글 우리 한글 때 많이 했었죠.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바닥글에 체크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바닥글은 빼고 자 그리고 1번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에 있었죠. 슬라이드 1번부터 자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합니다. 슬라이드 1에는 생략 이게 여기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두 적용 눌러주면 슬라이드 쪽번호가 알아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마쳤으면 슬라이드 지금 마스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밖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면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하고 2번부터 3, 4, 5, 6 이렇게 슬라이드가 다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1번 슬라이드에 쪽번호 안 들어가 있죠. 대신 2번 슬라이드부터는 쪽번호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완성시켜 주시면 준비 단계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스타일을 만들 건데 1번 스타일은 표지 디자인 첫 번째 파워포인트에서 첫 번째 표지를 만들 때 쓰는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에서는 도형, 워드 아트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직접 이번에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세부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부 조건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도형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도형은 어디 있죠? 여기 키보드가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을 도형 편집 그리고 도형 안에다가 그림을 넣어주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도형을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전에 1번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지워주세요. 싹 델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주시고
제일 먼저 도형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삽입에 자, 도형을 입력해 줘 볼게요. 자, 도형에 들어가서 이거와 같은 도형을 찾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도형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많이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잘 찾아서 이 도형 찾는 게 이 시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형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찾았어요. 순서도에 수동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도형을 크기와 맞춰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넣어줬고요. 이제 이 도형에 그림을 채울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 볼게요. 자, 도형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체크. 그리고 우리는 질감 채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파일에 들어가서 그림을 넣어줘 볼게요. 키보드 그림이죠. 자, 여기 문제에 보면 그림 1이라고 써 있어요. 이 문제를 보고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1을 눌러서 삽입. 자, 이렇게 하면 그림이 들어간 게 바로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넣었으면 투명도를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명도 여기 파일 사진 삽입했으면 아래 가보면 투명도의 퍼센트를 50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그림이 조금 옅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닫기 눌러주면 되고요. 자, 도형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 도형을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그리기 도구라는 메뉴가 또 생길 겁니다. 여기서 도형 효과를 눌러서 도형의 효과를 줘볼게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여기 써있죠. 이 상태에서 5포인트 찾아서 눌러주시면 벌써 첫 번째 과제는 끝나게 됐고요. 2번 워드 아트 삽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워드 아트 삽입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넣을 때는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라고 있을 거예요.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한 번만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쭉 긁어줘도 되고 그냥 한 번만 클릭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긁어서 작성을 먼저 해볼게요. 디지털 마케팅. 자, 이렇게 글자를 썼으면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환에 역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돼 있죠. 이 글자를 바꿀 때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도형 효과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무척 중요합니다. 도형 스타일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워드 아트 스타일. 자, 여기서 크게 보면 텍스트 효과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효과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를 눌러서 첫 번째 변환에 들어갑니다. 변환에 들어가서 역갈매기형 수장을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데 최대한 그림이랑 비슷한 게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역삼각형이네요. 여기는 역갈매기형 수장. 마우스를 그냥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름이 이렇게 뜰 거예요. 역갈매기형 수장.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크기를 늘려주면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갈매기형 수장 들어가게 됐죠? 달 마케팅. 여기가 대문자네요. 네. 마케팅. 자, 됐고 글꼴은 도둠 굵게. 자, 마찬가지로 편집을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빠르게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둠 굵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효과 끝났죠? 텍스트 반사는 마찬가지로 텍스트 효과,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텍스트 반사에 들어가면 근접 반사 터치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근접 반사 터치, 제일 첫 번째 있죠? 근접 반사 터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 과제도 끝났네요. 2번 과제도 끝났고 마지막 세 번째 작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삽입은 1, 2, 3 주식회사 우리 아까 넣었던 거랑 동일합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에 들어가서 로고 2를 넣어주래요. 이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글자를 보고 여기 있는 경로를 보고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로고 1을 누르고 삽입.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아까 우리 투명색으로 설정하는 거 했었죠? 색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그리고 배경 지워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크기는 출력 형태와 같이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1번 문제가 완성이 됐어요. 자, 1번 문제는 4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 1번 문제는 제일 나중에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완성하는 게 중요하지 미완성되면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완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00점만 넘으면 되니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1번 문제를 제외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넣는 부분이랑 여기 표지 디자인까지 만드는 법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했던 게 제일 시작이라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마스터 넣는 법 이거 까먹지 마시고 1번 문제 하는 법까지 잘 익혔다가
기말고사 끝나고 여러분들 자격증 모두 다 취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목차 슬라이드랑 세 번째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까지 같이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